네, 여야의 대치가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처리부터 공수처법 합의안 통과까지 앞으로 예정된 일정이 다시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박범계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필리버스터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50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또 막말 공세, 맞불 토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필리버스터가 아마 기억에 최초로 한 것이 2016년 2월에 네. 20대 국회 총선을 남겨놓고 앞두고 한 소위 그 테러 방지법. 방지법이죠. 그때에는 그 인권의 문제로 주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아주 절박하게 했던 필리버스터였고, 이번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의석수를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가져가느냐. 물론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헌법상의 원칙이긴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의석수 싸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절박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흥행이 좀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어쨌든 필리버스터는 끝이 났고 네. 원래 바로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네네네. 않을까 싶었는데 네. 하루가 미뤄진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의장단 이제 세 분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님하고 이제 또 주승용 부의장님 두 분이 맡아 하시는데 일단 예. 너무 이 에너지를 소진한 상태고요. 또 어차피 이 문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안건이기 때문에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정말 군사작전 하듯이 뭐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당에서는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아예 막으려는 방탄국회 하려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핵이라는 게 이제 위헌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고요. 네. 그런 일에 무슨 저희들이 뭐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절박한 패스트트랙을 하루를 연기하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도 좀 질문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구속 심사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인데 일단 법조인으로서 좀 어떤 좀 결정이 나올 것인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지금 제가 앞에 출연해서 여야 전 의원님들이 네. 토론하는 걸 제가 미리 와서 좀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지난 정부 때 그걸 비교를 하는 걸 봤는데 우병우 네.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찰, 즉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찰, 예. 그리고 문체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찰, 교육감에 대한 사찰, 즉 어떤 경우도 해서는 안 되는 그 사찰 행위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에서 발부가 됐고요. 예. 1차, 2차는 기각됐죠. 이 사안과 좀 유사할 수도 있는데요. 소위 박근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하고 감찰을 게을리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기각이 됐습니다. 예. 이번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찰 중단이라고 그러고 있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고 뭐 등등의 이유를 달고 있지만 청와대라는 게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13, 5 정도의 특별 감찰관을 두고 있는데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에서 뽑힌 5년제 단임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은 첫째는 재정과 인사권과 특별 감찰과 같은 이러한 기능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1,500명도 아니고 150명도 아니고 15명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는 존재로서의 권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찰이 잣대를 들이대고 그것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다면 대통령 위에 저는 군림하겠다는 생각과 다를 바 아니라는 것이고, 거꾸로 만약 이것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으로 의율해서 영장이 발부된다면 예. 앞으로 대통령은 말 그대로 칼날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떤 에이스 그 수사관이 각 기관에서 특별 감찰반으로 누가 파견될 것이며 그것을 지휘하는 그 반장은 누가 할 것이며 또 그것을 지휘하는 최종 책임자인 민정수석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제가 법조인으로서 또 지나쳐 얘기하면 또 이거 뭐 영장에 관여했다라고 할까봐 그러는데 네. 예. 민주적 통제 원리에 입각하면은 이것은 사찰이 아니고 감찰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의 기준의 문제고, 그리고 이 특별 감찰반이 들어가 있는 청와대의 이 비서실 직제령에 어떻게 예. 되어 있냐면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사 의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필요성 여부를 전적으로
민정수석 혹은 비서실장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검찰이 들여다보고 그것에 기준을 세워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판사 출신으로서 기각 가능성이 아주 높다, 좀 이쪽으로 기우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 마음속으로는 기각에 대해 마땅합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하고 싶지만 예. 제가 갖고 있는 경력이나 제 위치나 해서 이 문제는 영장 전담 판사께서 검찰이 주장하는 법리와 이게 사실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법리와 저희 민주당 저를 포함해서 이런 법률을 잘 통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검찰로서도 사실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게 무리한 수사다라는 역풍을 굉장히 맞을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그럼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예. 그래서 기각이 된다고 그래서 뭐 검찰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든지 그러한 시각도 저는 뭐 과한 시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예. 검찰이 보는 법리와 또 민주당의 법조 생활을 했던 국회의원이 보는 법리와 또 법원이 보는 법리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법원의 법리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 검찰의 울산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여기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사실관계는 이 부분은 진짜 동전의 앞뒤면처럼 완전히 다른 진실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울산 사건은 제 이름도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예. 뭐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과연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의혹이 정말 엉뚱한 비위 의혹이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를 한 것은 울산청의 자체적인 수사, 그 이전에 검찰이 내사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래서 청와대의 그게 일종의 이첩인지 통보인지 또는 하명인지 검찰이 보듯이 그것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역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로부터 작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일반적인 의미의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나도록 김기현 당사자께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 문제를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예. 또 하나 그 30억짜리 그런 계획서가 틀림없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혹과 경찰의 수사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경찰의 판단이 어떻든 혐의 있다고 본 거거든요. 네. 검찰은 혐의 없다고 본 거거든요. 그럼 양 기관의 혐의 있다 없다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해야 되는데 법원으로 가려면 재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건 재정 신청의 대상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수처 제3의 중립적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하명 수사인지 거꾸로 김기현 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 사건을 덮은 사건인지 그것은 아직은 결론을 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사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의원께서도 거론이 된다고 하셔서 그 부분은 뭐 네네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넘어가 예, 봐야 예, 될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네네. 한국당에서 증인 신청을 의원께서도 제 이름 신청을 얘기하셔도 했거든요.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이 지난해 3월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께서 한 발언 그리고 들고 네네네. 있던 문서를 좀 이야기를 네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아니요, 것 뭐 같은데. 해명이 다 됐고요. 일단 증인 신청 부분은 제가 나갈 이유가 없고요. 예. 예. 지금 30일인데 역산해서 5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저한테 통지서가 와야 되는데 나오라는. 그렇게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소정의 요건을 갖추질 못했고. 예. 저는 뭐 임동호 아마 전 최고위원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주한 거 아니다.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저분 저기 자료 화면에 나오시는 저분이 예. 박범계 의원하고는 뭐 특별한 얘기 나눈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론에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법사위에서 저거 한 것은 구체적인 만약 제보였으면 예. 그 제보 내용을 얘기했을 텐데 저는 비의혹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심규명 변호사라고 울산에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하는 당시 송초로 시장 후보와 경선하려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준 기자회견문과
여러 신문 기사들을 스크랩한 그런 내용들이. 근데 제가 자꾸 집요하게 여쭤보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입니다. 네네네. 이게 당시에 의원께서 하신 발언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이게 문건으로 제보로서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기자회견문이라고 말을 바꾼다라고 지금 한국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그것은 상임위에서의 통상적인 질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울산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수처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네. 검찰이 그전에는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떤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범죄 수사 착수 사실 통보 조항 이게 독소 조항이다. 그러니까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그 어떤 범죄 내용을 즉시 이제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독소 조항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틀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것은 정말 예. 검찰 대검이 브리핑을 했으니까 지금 보시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공수처는 별도의 수사 기소기관입니다. 기소는 제한적이지만요. 예. 즉 검찰,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공수처가 다뤄야 될 사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들 그리고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건의 고위공직자의 한정된 범죄 사건은 반드시 공수처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정조항이라고 대검에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검찰이나 경찰이 기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사실이죠. 범죄 사실입니다. 즉 내사 정보라든지 또는 뭐 첩보라든지 이런 걸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수사하다가 공수처에 관할로 되어 있는 예. 수사 관할로 되어 있는 거는 있으면 공수처로 보내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뭐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 검찰도 알고 경찰도 아는 수사에 관련된 범죄 사실을 공지를 해가지고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무슨 뭐 여당이나 뭐 집권 세력 또는 대통령에게 알려가지고 수사를 무마한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네. 네. 검찰이 알고 있고 경찰이 알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무마합니까? 다 직무유기로 다 처벌 받으려고 뭐 각오하고 그걸 무마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건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그 말씀의 기저에는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밖에 없다. 검찰 외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다 공무상 기밀 누설할 것이고 무슨 뭐 권력하고 야합해가지고 뭐 다 무마해주고 덮어주고 그럴 것이다는 지금 우려를 얘기하시는데 과거에 검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공수처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르고 아다른 것이고 본말이 전도가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이 맞죠? 예. 그러니까 수사 검열이나 수사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는 없다. 전혀 그는 말씀이 안 되는 얘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